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9월 1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동향은 크게 보지 않고 바로 종목 분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증시에 대한 움직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0.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 하락했습니다. 증시는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어제보다 이제 크게 하락폭을 많이 크게 늘리진 않았지만 여전히 이제 증시가 좀 불안한 모습은 보였고요. 해외 증시도 이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전에 그 전에 내렸던 하락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등시키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달러죠. 환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1,400원 이제 1원을 앞두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환율이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증시 전체는 그 자이언트 스텝 다음인 울트라 스텝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하고 있고요. 원달러도 그 울트라 스텝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울트라 스텝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환율이 이제 그때부터 급락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250원 올라서 1.43% 상승했고요. 17,7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부터 좀 아주 뜨겁게 올라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갑작스러운 이제 상승으로 힘을 받았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원전주를 제외하고 같은 그룹사인 두산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84,000원으로 이제 두산이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전부터 갑자기 이제 이 두 종목이 아주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제 두산이 올라가면서 같이 동시간대에 같이 올라가면서 좀 어떤 좋은 소식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상승분을 좀 꽤나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뭔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이 지주사가 지금 먼저 움직였고요. 하락폭에 대해서 하루 만에 지금 굉장히 크게 회복을 하면서 아주 크게 반등을 했고요. 거래량도 꽤나 실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상승이었는지는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오늘 나온 소식을 보았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 영남지사 개소를 하면서 협동 로봇을 이제 전국에 영업력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키워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남부 지사를 설립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는 로봇 쪽으로 이 분야를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떡밥들이 좀 던져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도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산 건설은 저의 추측이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끌어올 수 있다 그런 예상도 좀 되었는데요. 지금 뭔가 그룹 전체가 좀 공격적으로 R&D 쪽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산업 확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 정리가 그냥 단순히 금리 인상을 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분명히 이 상승에 대한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괜히 상승한 게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전에 이제 급등을 하다가 좀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분명히 이유 있는 상승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지 알 것 같고요. 확실하게 소스가 나올 때까지는 차분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1거래량은 720만 주로 어제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7,7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하락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죠. 오늘도 이제 증시가 마지막까지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그래도 상승분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바닥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17,400원 정도를 지지를 하면서 다행히 요 자리를 좀 두 번 정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내려온다면 오버 하락이 되어서 우리가 아주 좋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행히 이제 전체 박스권에서 아주 큰 하락보다는 이제 여러 번 찍었던 그 의미 있는 바닥 라인이 지금 지켜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뒤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최악의 구간마다 매수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네, 느끼게 해줄 것인지 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의 오전에 그 급등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근데 조금 눌리면서 마무리했지만 내일과 그다음에 다음 주 시장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또 둘 다 바닥을 다지면서 밀어 올린다는 것은 저는 괜찮은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 네, 차분히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149만 주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네,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오늘 크게 매도 없었습니다.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 연기금 투자자 좀 매도했지만 그래도 뭐 양호하게 다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크게 매수를 하거나 크게 매도를 하는 세력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단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는데요. 그 대부분의 물량은 또 모관서울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관서울이 물량을 언제까지 쏟아내느냐,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주시를 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추정을 해보자면 블록딜에 대한 물량이 이제 2,800만 주 정도였는데 그 중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얼마나 남았을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결과 여기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 수량을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전에 이제 JP 모건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율이 계속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근데 8월 30일 그죠? 블록딜이 나오기 하루 전에 외국인 보율의 수량은 7천만 주 정도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7,100만 주 정도 네,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1.17%까지 외국인 보율이 증가를 했었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면 이제 그 블록딜 물량을 다 또 매도로 이제 접근을 시키고 11.34%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 주수가 7,240만 주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여전히 이제 이 전과 비교를 하면 한 100만 주에서 200만 주 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 초 정도면 네, 지금 추세라면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공매도 잔고를 좀 확인을 했을 때 JP모건이 이제 공매도 잔고를 상환시키면서 이 블록딜 이전에 그죠? MSCI 이전에 그 주가를 올렸었습니다. 근데 블록딜 소식과 함께 MSCI 리밸런싱이 끝나고부터는 주가가 아주 크게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와중에 모관서울이 이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1140만 주까지 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다시 한번 공매도를 늘리면서 주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주가 형성에 있어서 공매도가 이용이 되었고 그 중간에 들어맞는 것이 MSCI와 그 다음에 블록딜이 있더라. 네, 그래서 그 매수 세력 JP모건과 그 다음에 모관서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세력 간에 그런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공매도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제 블록딜에 대한 지분을 받았다고 합시다. 한 2,800만 주 정도 중에 꽤나 이제 많은 물량을 받았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외국인 보유 주수가 아까 7천만 주까지 지금 감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공매도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2,800만 주를 가지고 있었을 때 남의 주식을 2,800만 주를 빌려와다가 공매도를 쳤을 때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남의 주식을 빌려하다가 공매도를 치고 그 이제 공매도를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좀 생기죠. 그래서 그 공매도를 뭐 낮은 주가에서 상환을 했을 때 이 공매도 친 것은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2,800만 주는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이 블록딜과 관련이 있다면 그 수량과 저는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받았을 경우에는 뭔가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항상 이제 이전의 데이터를 좀 살펴보았을 때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합병 신주라든지
뭐 1WR, 2WR을 통해서 공매도 상황과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이 확실히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블록딜 이후에 또 공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지금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칠 수 있는 것이 그 신주에 대한 단가가 정해져 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신주 단가가 정해져 있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도 블록딜 단가가 2만 5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는 주가를 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기보다는 그 공매도를 이용하더라도 이 주가에 대한, 그리고 신주 상장과 이런 새로운 물량에 대해서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량으로 주식이 상장이 되거나 대량으로 주식을 저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종목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이벤트가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이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걸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공매도가 많이, 오늘도 90만 주가 쳐졌지만 주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네, 분명히 평균 단가를 그렇게 낮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만 50원 평균 단가에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세력이 이제 손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상 이제 외국인 지분이라든지 그런 기관 투자자의 지분을 좀 살펴보았을 때는 그 투자자들은 이렇게 저점에서 다 사고 고점에서 다 팔고 이렇게 개인 투자자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 투자자들은 코어 물량이 한 15%, 뭐 10%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극히 일부분 1% 내외로 사고 팔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1% 내외로 그렇게 투자자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그런 희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바닥 라인 없이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점을 계속 보는 것이고,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주가에 대한 뭐 단기적인 이 하락분에 대해서는 뭐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전에도 충분히 나왔던 구간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 하락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이유가 없다. 블록딜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지금 블록딜 이외에도 코스피 종목이 같이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한 점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만으로 이 종목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이 구간이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계속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런 블록딜에 대한 하락으로 저의 그 투자 방법이라든지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그룹 전체를 좀 부정하면서 좀 좋지 않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주가가 다시 올라갔을 때는 또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개의치 않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다시 올라가서 이 고점 라인을 넘어가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이 될 수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 주식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사실 뭐 좋은 투자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예측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예측을 하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방향을 잡고 그 진행 방향만 보고 계속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큰 그림을 그리는 와중에 좀 행보를 오래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그런 투자법이다라는 것을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법이라면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한 10년간 투자를 했을 때 플러스로 살아남는 분들이 몇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런 일정 부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법이라면 본인의 자산을 계속 늘려갈 수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수수료를 내긴 하지만 사실상 불로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불로소득에서 너무 빠르게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시면 상당히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본질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움직이는 투자자들은 왜 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하루 상승하고 하루 하락하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으로 가서 대차 잔고로 보았을 때 오늘 대차 체결은 좀 늘었습니다. 137만 주. 그래서 뭐 좀 어제보다 늘어가지고 2,78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대차 잔고도 일단은 뭐 크게 늘어나진 않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이제 144만 주 매도가 되어서 어제보다 좀 많이 매도가 되었고요. 보유는 11.35%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증시 분위기가 아직 완전히 개선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엄청난 상승을 지금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소식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달드릴 말씀이 있는데 조금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그런 휴가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통째로 좀 휴가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방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때부터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장에서 그 다음에 힘든 그런 이 종목 하락이 좀 컸는데도 이렇게 휴가를 떠나게 되어서 좀 면목이 없고요. 다 돌아와서 이제 또 이제 회복을 해서 정신적으로 저도 좀 피로도 많이 쌓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회복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뭐 중요한 사항이 생긴다면 제가 또 공지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렇게 또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영상은 찍을 거고요. 내일 영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공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지금 여기서 무너질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올라갈 타이밍이긴 했는데 한번 꺾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이밍이 나오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꺾어버리고 예상치 못한 큰 하락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유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